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재명, 김혜경, 최종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요. 오늘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우선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기질적성,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궁합이 어느 정도 맞는가, 그 다음에 이 후보와 김건희 씨의 관제 구설수가 끊이질 않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기질적성의 장점과 단점, 궁합이 맞는가, 아니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제구설수가 끊이질 않는데 사주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3번, 4번 이번 대선일인 3월 9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운세는 누가 더 상승을 이고 당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최종 승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사주 명식은 좌측에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 우측에 있는 것이 김건희 씨의 사주 명식입니다. 자, 이 두 분의 기질적성, 성격상의 장점과 단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연, 월, 일, 그 다음에 우측에 연, 월, 일, 이것은 모든 포털에 나와 있는 생년, 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미시와 여기 개사시, 이것은 추정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윤석열 후보는 목화토금수 5행 중에서 목화가 없지요. 대체적으로 개미시나 아니면 병술시로 출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병술시가 되면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개미시가 되면 화가 없는 대신에 미중정화, 지장간에만 약하게 있지요. 이렇게 목화 기운이 약한 데 비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병화 일간에 강하지요. 화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궁합은 오행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오행궁합은 맞다. 두 번째, 육친이라든가 합충형파해 원진 공망으로 부부의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진합수, 자진합수. 자, 합이 대단히 강하지.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사주 같은 경우는 신자합, 신자합에 사신합, 사신합과 같이 합이 서너 개씩 되지. 그러니까 이 사주의 충보다 합이 많다는 것은 충은 없고 합이 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친화력이 강하다. 대인관계, 친화력이 강하다. 충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형충이 많으면 싸움답 기질을 가지고 있죠. 합이 많으면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궁합을 보면 신자진삼합, 여기에 신자진삼합, 신자진삼합, 완벽한 삼합을 짜고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쥐띠, 띠동갑이죠. 예, 우리 한국 나이로 12년 차이다. 그러면 자, 성격의 이제 장단점 중에서 장점은 이와 같이
예, 여기는 격이 상관격이죠. 진상관격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중 임수가 투관됐기 때문에 평관격이다. 격이 어떻습니까? 튼튼하지요. 상관격이 상관이 대단히 강한 데다가 자진합수까지 그야말로 진상관격이다. 여기는 평관격이 어떻습니까? 임수가 자수라고 하는 제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신중임수까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격은 A급이 됩니다. 굉장히 튼튼한 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카리스마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성격의 장점 단점을 보자면 자, 장점으로는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합이 많고 신자진 삼합 쪽으로 가고 형충이 없으니까 역시 화합과 소통 그리고 협동정신이라든가 결속력 한마디로 의기투합 그리고 이렇게 합이 많고 양의 성향이지요. 양이 강하지요.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씨가 여성이지만은 남성적으로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합이 많은 경우라든가 신잡수, 수로 가게 되면 신자합, 신자진합 이렇게 되면 대체로 종교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철학, 역학이라든가 이런 교육 쪽에 굉장히 학구열이 높습니다. 물론 신자합으로 수가 강하면 사주의 수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역지사지, 배려심이 강하고 한마디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삶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지요. 자,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관격에 상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단점이자 관제 구설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구설수가 많이 따르나요? 자, 관제수보다는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이유는 자, 이 상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상관, 말을 하게 되면 말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기승전결을 갖춰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업적 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 52시간 발언이라든가 청약 점수의 만점이 82점인데 40점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기술고, 예술고, 특목고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번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권 이런 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항상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구설을 타는 이유가 그게 바로 사주상의 상관격은 뭡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저항,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너무 강한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적폐수사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경우는 말을 할 때 기승전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앞에다 충분히 언급을 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미갈식으로 귀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갈식 연역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사게 되지요. 이것은 타고난 진상관격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씨는 관제수까지 따르지요. 구설수뿐만 아니라 관제수까지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사신합도되고 사신형도 됩니다. 사신형, 사신합형이 아주 월일시에 매우 강하게 있죠. 이 자체는 항상 관제구설이 따릅니다. 어떤 것에 관제구설이 따를까요? 재물, 큰 재물. 이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주식 관련 비경과 합이 되죠. 현재 큰 재물과 비경과 사신합 이것이 그러니까 재물복은 탁월합니다.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재물에 관한 한 돈이 간 길목을 미리 알고 있다. 대단한 재물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냐 정당한 아니면 투기냐 범법이냐 이게 이제 사신형이 될 때가 있고 사신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민년 지금이 이민월이지요. 이렇게 되면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왜? 이민원, 이민년, 이민월 지금 현재 인목이 와 있으면 인사신 사명이 되지요. 그러면서 인신충, 인신충이 2번, 3번 격충으로 장렬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민월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2월 4일부터 양력 2월 4일 입춘일부터 3월 5일까지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 개묘월이죠. 개묘월이라는 것은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 관제 구설수는 2월부터 3월 5일까지는 계속됩니다. 이러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일에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 보이지 않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제3의 장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은인자중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3월 5일부터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이 5일 정도 개묘월로 바뀌고 난 다음에 투표일 3, 4일, 4, 5일 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기질적성, 그 다음에 평강격의 관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천간의 정평관이 떴습니다. 이것은 어떤가? 명예욕, 성공욕망,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 이러다 보니까 간, 허위, 스펙 때문에 여러 차례 언론의 구설수, 이 정도로 드러내고 싶은 충동, 이것이 허위 스펙에 의해서 이력서라든가 어떤 대학의 강사 지원이라든가 이때 허위 스펙 관련 구설수가 탈 수 있는 사주상의 원인은 간이 강한데 이것이 지금 사신형, 인사신 3형까지 왔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그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자, 이 두 분의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기질적성의 장단점, 그 다음에 관제구설수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도 똑같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주명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김혜경 씨의 사주명식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연, 월, 일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포털의 공통적인 생년, 월, 일까지. 그 다음에 시, 을류시 아니면 병술시로 추정이 되는데요. 작고하신 어머님께서 저녁 무렵이다. 그래서 유시와 아니면 병술시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혜경 씨도 연, 월, 일은 모든 포털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연, 월, 일. 요 시, 신묘시는 출원시, 추정시입니다. 이 사주에 그 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질적성 장단점. 자, 이 두 분의 성격의 장점, 단점 어떤 분들인가? 자,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와 전혀 다르지요. 여기는 음칠통사주지요. 양은 간목밖에 없다. 음이주. 그것도 대체적으로 지금 화가 없죠. 사주에 화와 토가 없다.
그 다음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하가 강하지요. 다시 목이 약하고 두 분의 궁합은 오행으로 보게 되면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목이 강하고 여기는 목이 약하고 반대로 여기는 화가 강한데 화가 없지요. 이런 경우는 오행으로 보면 궁합은 맞는 궁합이다. 궁합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궁합.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이 두 부부의 궁합은 오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합 보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질적성, 장단점, 기질적성을 뽑아야 진로적성이라는 건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대체적으로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김혜경 씨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을목일간에 이재명 후보가 비경겁제가 대단히 많지요. 남자에게 비경겁제라는 것은 동성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동성이 강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도 비경겁제가 4개, 여기도 비경겁제가 4개. 점수로 따지면 비경겁제 점수가 40점, 40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의 1.5배 정도. 일단 한 고집씩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추진력이나 뚝심으로 활용하면 크게 성공하는 것이고 이 부부간에 고집을 부리게 되면 부부 불화라든가 부부 갈등이 오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자 성격에서 사주에서 두 분에서 두드러진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천간에 보게 되면 을목이 간목 옆에 있으니까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등락계갑이라고 하죠. 이것은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다. 보통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40, 50대, 그 다음에 호남 이렇게 이 등락계갑으로 이 타고 올라간다.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천간에서는 이게 두드러진 거죠. 그 다음에 물상눈에서 이 을목이라든가 을목, 묘목, 이 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변술이 뛰어나죠. 식상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달변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병신합. 이것은 병신합이 성립이 안 되지만 이거는 병신합이 성립이 됩니다. 병신합이라는 것은 일간과 정제가 합을 어떻습니까? 이런 재물적으로 돈이나 재물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집착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병신합, 내가 재물에 집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이제 구설수를 타게 된 뭐 갑질이라든가 법인 카드로 이제 카드깡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병신합, 특히 이 정제격이지요. 정제격인데 월지가 유금입니다. 그러면 완벽주의자죠. 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금재성은 자기 할 일을 하고 놉니다. 그러니까 먼저 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벽한 분입니다. 내 할 일은 확실히 하는 분이다. 이것이 장점이자 이러한 병신합의 재물에 대한 집착력, 법인카드, 갑질 이런 것은 단점으로 또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지지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에는 월1이 자유기문, 자묘형 모두 도화를 깔고 있죠. 도화살. 김혜경 씨도 자유기문, 자묘형 그 다음에 모두 좌우묘유 도화를 모두 깔고 있다. 도화는 지금 세상에는 인기살입니다. 예전에는 도화살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봤죠. 바람을 피운다. 물론 이렇게 도화가 많게 되면 모 여배우와의 불륜설까지 끊이질 않은 이유가 이렇게 도화가 강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자유기문이 월과 일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유기문을 인터넷에 쳐보면 어떻게 나와? 신경예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착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금이 강하면 마무리 능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유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이것이 자유기문. 그리고 자유기문은 대체적으로 장점은 감각이 뛰어납니다. 자유기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각, 다른 말로 영감이라고 하죠. 촉이 빠르다. 예.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런 능력이 대단히, 예, 임기응변도 능하죠. 그런데 여기는 편인격이죠. 여기는 정제격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편인격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영감이 뛰어나면서 임기응변, 위트, 재치, 순간적인 판단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면서 이 편인격의 자유기문이 강하면 약간 변덕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라든가 주사라든가,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이런 이제 전력도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자유기문의 참여형이 있지요. 예, 자유기문. 아까도 이제 언급해드렸지만은 뭐 초밥 사건이라든가 개인 카드로 긁고 나서 법인 카드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자유기문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자묘형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기도 자묘형은 대체적으로 혈육,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친척.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 작고하신 이재명 후보의 형님 이재선 씨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뭐 정신병원 입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제구설이 있었지요. 이것을 자묘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관제구설수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사주상의 요인이 있는데 자묘형. 그 다음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자묘형이 뭡니까? 조카와 김혜경 씨와의 통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재선 씨의 딸, 김혜경 씨의 조카지요. 친조카. 이렇게 자묘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혈육이라든가 혈연지연 이런 관계에서 관제구설수가 뻗친다. 예. 그런데다가 자오충이라든가 자묘형의 자유기문, 자유기문의 자묘형. 예. 이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강하다. 관제구설수가 끊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전과가 4개 정도 그러면서도 계속 관제구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주상의 이런 자유기문과 자묘형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선일 3월 9일에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운세는 누가 더 상승운이고 누가 더 긍정적인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의 최종 승자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사주명식은 이민년, 개묘월, 신유일, 정유식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일 2022년 3월 9일 그 다음에 출구조사가 투표 만료가 작년까지는 18시에 마감을 하고 출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시에 일반인들은 선거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된 이런 감염자들 이런 분들은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거기도 역시 정유시가 됩니다. 요 시간 그래서 6시에 일반인 마감 7시 30분에 코로나의 감염자들의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유시에 모든 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에 이 두 후보의 운세를 간략하게 단식 판단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진일주가 되죠. 윤석열 후보는 경진일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을류일주가 됩니다. 을류일주. 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주만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3차례에서 4차례 걸쳐서 지금 거의 10개월 전부터 뭐 6개월 전, 3개월 전, 그 다음에 1개월 전 4-5차례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유튜브 동영상은 별도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연월일시를 모두 바탕으로 이제 예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오늘 시간 관계상 일주만으로 단식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진일주인 윤석열 후보가 이 3월 9일에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유일 그 정유시 이것은 경진 진토 개강이죠. 자, 진토를 깔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을류 유금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유일에 유금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일지가 진유합이 되지요. 진유합. 뭐 월지도 묘진목이 되는데 인묘진 방국이 되지요. 예, 방합이 되면서 여기까지 또 시까지도 진유금.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모두 윤석열 후보의 일지와 합을 한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보겠습니다. 을류일주의 이재명 후보는 유금이 어떻습니까? 자, 월지와 묘유충을 하죠. 일지와 유유자형을 까지요. 자형. 시지와 유유자형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연월일시 모두를 합을 짜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월일시를 충과 형을 짜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선거일의 운세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상승운이다. 두 번째, 자 일단 지지에서 또 천간을 보겠습니다. 이 정유시의 정화는 자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저 정유시의 정화는 이 경금일간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정관이 되죠. 경금일간은 저 정화는 정관이 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정관은 뭡니까? 경금일간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권이죠. 그래서 경금일간은 정화를 만날 때가 가장 좋지요. 예, 경금일간은 간목과 정화와 경금일간이 만나면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운이다. 그런데 을류일주의 을목일간인 이재명 후보가 정유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 을목일간의 화를 만나는 건 좋은데 을목일간은 병화를 만나야 됩니다. 목화통명, 목화상간으로 병화를 만나면 대단히 좋습니다. 꽃이 활짝 핍니다. 이 순목이. 그런데 을목일간이 정화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일간의 나무가 이 불을 만나면 불이 피다가 연기만 나고 불꽃은 타오르지 않는, 예, 연기만 피우다 만다. 연기만 피우다 말다. 예. 그래서 이 일간과 일지, 예, 요거를 이제 이 선거일인 3월 9일에 대입해 봤을 때, 일단 대선일의 운세는 윤석열 후보가 뚜렷한 상승 운임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적중을 했던 최근의 사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 야권 통합 후보인 안철수 후보와의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서울시장의 그 후보로 결정될 것이다. 예측해서 적중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당선될 것이다. 예측해서 이제 적중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라든가 주호영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적중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누르고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다. 예측해서 적중한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최근의 사례들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산진로 컨설팅 카페와
블로그에도 모두 수록되어 있고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최종 승자는 여기 최종 승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개인의 견해를 여기 사자성어로 표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승자는 제가 사자성어로 표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윤당 이락, 윤당 이락 요 사자성어로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렸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최종 승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심삼 멘토의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